여러분, 고용까지 감소가 했다. 이것은 어쩌면요,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상징적이긴 하지만 정부가 돈 풀어서 세금 주도 일자리 엄청 만들어 제꼈잖아요. 근데 이 세금 주도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의미거든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 정상적인 일자리 있잖아요. 좋은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이 지표를 보면 5월 대비 6월 신규 취업자 감소율을 나타낸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규 취업자가 10%나 줄어들었어요. 10%. 5월 대비 6월에 말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양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84만 1000개가 만들어졌어요. 뭐 8월 기준, 6월 기준이죠. 이거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2000년 이후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22년 만에 최고.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도 94만 1000명도 2000년 이후 최고. 일자리는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5월 대비해 보면요, 이게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지금 3월, 4월, 5월이죠. 3월, 4월, 5월 계속 늘어갔죠. 늘어가다가 지금 6월에 꺾이잖아요. 그죠? 꺾이죠. 실제로 말입니다. 4월에는 86만 5천 명이었고요. 5월에는 93만 5천 명이었어요. 93만 5천 명. 그러니까 5월에 93만 5천 명이 늘어나던 일자리가 갑자기 84만 1000명, 지금 10%가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요, 해석할 부분이 굉장히 많죠. 해석할 부분이 단순하게 10%가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왜 떨어졌는지를 분석해야 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사실은요. 중요한 것은 세금 일자리인데 줄어들었다. 이것은요, 어쩌면 6월인데도 줄어들었다 이러면 앞으로 더 많이 세금 일자리가 준다는 뜻이 돼요. 왜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말입니다. 이 세금 일자리를 1월, 2월, 3월, 4월, 5월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했어요. 집중적으로.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이었고 이게 지방선거가 6월 1일이었으니까요.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바람에 세금 일자리가 6월부터 줄어들게 돼 있는 겁니다. 7월에도 줄어들고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속 줄어들 겁니다. 아마. 심각한 수준으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심각한 수준으로.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은 고용이라는 게 앞서 너무 많이 땡겨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격, 심리까지 무너져서 고용의 어떤 충격까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까지 저는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60대 이상 취업자가 47만 2천 명이에요. 진짜 84만 1000명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47만 2천 명이 세금 주도 일자리, 50대가 24만 5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세금 주도 일자리가 태반이에요. 사실 진짜 일자리는 40대 2,000개, 30대 18,000개, 이게 진짜 일자리예요. 이게 20대 일자리도 10만 4천 개인데 여기도 디지털 알바가 많아요. 디지털 알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자리는 저는 솔직히 폭망이라고 봅니다. 완전히 폭망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이게 통계적 착시에 가려져 있어서 실상을 제대로 읽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조치가 안 나와요. 윤석열 정부에서. 통계에 대한 착시를 빨리 걷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걷어내야지 여러분 현실을 똑바로 직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책도 올바로 쓸 수 있고요.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봐요. 저는 통계청이 가만히 있는 건
예,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전 정부에서 어떻게 해서 통계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제대로 조사를 해서 말입니다. 예, 이거 바로 세워야 되거든요. 통계는요, 국가 경제의 여러분 근본입니다. 통계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표를 가지고 말씀드리잖아요. 지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경제를 미래 현상을 알아보고 미래를 예측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통계라는 게 지표의 어떤 근원이거든요. 그런데 근원까지 지표의 근원이 깨진다 그러면 이거 말 다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아주 철저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있어서 참 답답합니다. 예, 좀 더 가보겠습니다. 예, 산업별 증감이 산업별 증감을 보면 그나마 여러분 그나마 이게 괜찮은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지표가 있긴 해요. 제조업 말입니다. 제조업에서 15만 8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지는 못하는데 예, 지금 보건복지 서비스에는 17만 7천 명이 늘어났거든요. 이거야 뭐 공공 알바잖아요. 공공 알바 그죠? 공공 알바니까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제조업에서 15만 8천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나와 있지가.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지표를 보면 제조업에서 늘어날 리가 별로 없거든요. 제조업에서 늘어날 리가 별로 없는데 보시는 것처럼 60대가 47만 2천 명, 50대가 24만 공공이잖아요. 공공 그죠? 제조업이 늘어날 일이 별로 없는데 제조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추측하건대 이게 말입니다. 농사를 지으러 가는 사람, 예, 그 다음에 자영업자, 뭐 자영업자 같은 경우도 음식 식당업 지금 더 많이 열고 있으니까 이런 쪽에서 많이 이제 고용을 하니까 제조업에서 좀 나아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그렇지만 금융보험은 5만 9천 명이 줄어들었고요. 도소매업도 3만 7천 명, 개인 서비스도 1만 6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세금 일자리가 가득하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세금 일자리마저 꺾인다. 고용은 꺾이면 안 되거든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자리예요.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경제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예, 경제가. 일자리 다음으로 일자리하고 비슷하게 중요한 게 물가입니다. 물가. 예, 물가. 뭐 다 중요하지만 경제는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경기 침체의 신호탄이 아닌가. 경기 침체가 굉장히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고용이 줄어든다는 것은 뭐 이게 심리라고 본다고 하더라도요. 예, 이게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인다 이 말씀입니다.